보세요, 사람 정말 많잖아. 네. 이게 동성로가 무너졌다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중파하면 그게 파출소인 줄 몰랐어요. 그냥 그게 중파인 줄 알고 있었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중앙파출소 앞이다. 바보예요? 안녕하세요, 버스없습니다. 대구에서 만남의 광장, 만남의 장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있으신가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만남의 장소는 바로 이곳 대구 동성로였습니다. 한일극장 앞에서 만나자, 밀요리 앞에서 만나자, 다들 기억나시죠? 옛 명성은 조금은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그 명성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몇몇 언론과 유튜버들로 인해 동성로가 유령도시다, 상권이 붕괴됐다 등 안타까운 소식들을 전하면서 마치 동성로가 사라지고 있는 것 마냥 묘사가 된 탓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대구를 세분화하여 동네를 마스터해보자. 그 시리즈 3탄은 바로 동성로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 마스터 할 땐 대발이죠. 대발의 부동산 TV의 대발이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발이님, 우리 시내에서 놀았던 기억 많이 나시죠? 나발이죠. 이 동성로 하면 사실 만남의 장소잖아요. 우리 어릴 때 버스 타고 딱 내려가지고 228 공원에서부터 대구백화점까지 걸어가잖아요. 뭐 먹거리, 즐길거리, 젊음의 장소 하면 딱 동성로인데, 맞습니다. 동성로가 요즘 임대 연수막에 좀 붙어있고 땅값과 비례해서 월세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공실이 조금 존재해서 유령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개인적으로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대구 동성로를 걸어보면서 임장을 해볼 생각인데, 우리가 228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서 대구백화점까지 갈 건데, 현재 오늘 주말 아침 약 12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오늘 제가 운동화 딱 신고 진짜 한번 걸어보려고 대발이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되게 편안하게 출연하셨다, 그죠? 보통 슈트가 교복이신 분인데. 그런데 오늘은 또 운동화 딱 신고 진짜 한번 걸어보려고요. 제가 어릴 때 10대, 20대 때 왔던 그 시절과는 어떤 게 바뀌었는지 이 생생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임무잖아요. 많이 걸을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해서 구두 신고 왔는데. 많이 걸을 건데요. 본인만 편하시네요. 근데 여기가 228 공원인데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 옛날하고. 새롭게 리뉴얼됐어요. 요즘 대구시와 중구청에서 동성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동성로를 살리고자 대구시와 중구청에서 상가 번영회에서 옛날의 명성을 되찾고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228 공원은 나무도 많이 잘라냈고요. 여기서는 문화 그리고 축제 같은 걸 열면서 사람들을 다시 이쪽으로 모을 수 있게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광장이 되게 넓어지고 조경도 깔끔해진 느낌이 납니다. 나무를 좀 잘라내고 나니까 확실히 여기가 좀 개방감이 훨씬 좋아졌죠. 어떻게 보면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내릴 때 옛날에 노보텔 앞자리에서 많이 내리시니까 그쵸. 딱 내렸을 때 보이는 좀 상징적인 위치가 아닌가. 그쵸. 사실 저 앞에 딱 내리면 밀요리 먼저 가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밀요리 가서 옷 좀 사고 하늘극장에서 영화 보고 앞으로 내려와서 밥 먹는 게 코스였는데, 요즘은 사실 그게 좀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동성로는 동성로니까 걸어보면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보도록 하시죠. 옛날에 밀려오래 가면 사람 많으면 막 어디서 온데 가서 저서 막 밀려오대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대구 동성로는 최대 번화가인 만큼 규모도 엄청난데요. 1907년 대구 읍성의 성벽을 허물면서 동쪽으로는 동성로, 서쪽으로는 서성로, 남쪽으로는 남성로, 북쪽으로는 그 유명한 북성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중앙은 당연히 여기 중앙로가 되겠고요. 동성로를 만들어낸 길이 0.92km에 달하고 동성로 관광 안내소로부터 대구역까지 이어지는 거리라 이곳이 진짜 메인 스트리트라 볼 수 있습니다. 동성로는 남쪽으로 반월당역과 다을구발대로, 서쪽으로는 중앙대로 혹은 종로 주변, 북쪽으로 대구역, 동쪽으로는 공평로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상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체를 동성로라 일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대백사거리 기억나시죠? 랜드마크 동성로 하면 상징이 바로 여기죠. 보세요, 사람 정말 많잖아. 이게 동성로가 무너졌다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식당에 들어가 계시고, 우리도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대백이 엄청 크게 느껴지고 어마어마하게 느껴졌는데, 그렇죠. 요즘은 워낙 대형 쇼핑몰이 많이 생겼죠. 더현대도 그렇고 또 신세계도 그렇고 아시아에서 3위, 1위 뭐 이런 백화점이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많이 작아졌다, 그죠? 제가 이 대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뭐 어떤가요? 이 대구백화점 지금 잠시 멈춰져 있잖아요. 안 좋은 이유에서든가 좋은 이유에서든가 멈춰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동성로가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쇼핑과 관련된 그런 건물로 좀 탈바꿈돼야 되지 않을까 요즘 싶습니다. 대구시와 상하번영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기를 불을 계속 켜놔가지고 이쪽 부분을 뭔가 밝히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 또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된 거 아시죠?
그렇죠. 관광 특구가 지정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어떤 게 많아지죠?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도와드리면 네. 일단은 국가에서 30억 정도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거리에 달려있는 간판, 제재 사항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통 제한할 수 있어요. 크죠? 교통 제한이 굉장히 큰 겁니다. 동성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번잡하잖아요. 그 부분을 제한을 함으로써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 거리는 조금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관광특구 지정되고 나서부터 많은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경선이 개통이 되고 나서 구미에서 대구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해요. 카드 매출이 약 7%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0대, 20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30대, 40대들도 동성로에 와서 돈을 쓰고 있다. 옛날 동성로와는 달라지고 있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현장입니다.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구미에서 오시는 분들이 동성로로 오기가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확실히 생활 권역이 됐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대경선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대경선 사업은 성공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여기가 무신사 텐다드다. 나오죠. 무신사 뭐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무신사 계열의 옷을 많이 사보진 않았는데 요즘 10대, 20대 분들의 랜드마크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옷 사야 친구들랑 좀 어울릴 수 있고 그런 곳이라 하더라고요. 무신사가 생기면서 주변 상권들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 자라밖에 없었는데 자라밖에 없었어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 푸드라커부터 해서 스파오도 생기고 또 많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옷 사러 시내 나오시는 잘 있으세요 요즘에? 요즘은 잘 없죠 사실은. 맞죠? 예, 제가 10대, 20대 때는 여기 와서 옷 사고 먹고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교통에 대한 불편 때문에 사실은 동성로에 와서 소비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다시금 들어오는 걸 느끼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문화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저도 애들 둘 데리고 동성로에 나와서 용품도 사게 되고 맛있는 것도 먹게 되는 좋은 기회가 이제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핵상권이라 해서 상권이 조금 분리되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동성로는 동성로다. 한번 봐주실래요 대발이님? 자, 이 메인 스트리트죠. 양쪽에 의류 브랜드가 있고 중간에 많은 인구가 걸어가면서 쇼핑도 즐기고 문화도 즐기고 먹거리도 즐기는 딱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인데 봐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어떻게 유령 도시입니까? 이쪽 상권에는 다 공실 없이 지금 차이나우스도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공실 있는 부분들은 이면도로 쪽, 외곽 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사실 이 동성로가 대구의 메카죠. 메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땅값이 가장 비싼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지도를 딱 대보면 주거지역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중구, 특히 대구 정중심 여기는 죄다 빨간색이에요. 그렇다는 건 상업시설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크다. 그만큼 허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펼칠 수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이 많이들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 동성로라는 거죠. 마스터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옛날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하원들 때문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런 수요가 또 줄다 보니까 상고에 좀 위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 군데 다녀보고 있지만 가장 큰 타격은 코로나였어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맞죠. 월세 부분도 달라지게 되고 상가 건물에 대한 매도 부분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은 동성로는 동성로다라는 뜨거운 열기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고 혹시 여기 중앙파출소 앞에 미진부시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아직도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228 공원 앞에도 또 2호점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웨이팅이 있고 줄을 서 있고 뭐 아무래도 옷 사고 나고 뭐 하러 나왔을 때 사람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맛돌이가 많은 곳이 또 동성로다. 그렇죠. 1회 만남의 장소 대백 앞에 2회 만남의 장소 중파. 대구 중파하면 모르시는 분들 없었어요. 여담이긴 한데 중파하면 그게 파출소인 줄 몰랐어요. 그냥 그게 중파인 줄 알고 있었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중앙파출소 앞이다. 바보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까지 몰랐어. 자, 현재 동성로 보셨다시피 많은 인파들로 상권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도 공실은 보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구시와 중구청이 협력을 해서 여기를 살려야 되는데요. 살리는 일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자, 228공원, 색다른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창출시키게 되고요. 얼마 전 대경선 개통으로 인해 구미에서 대구로 차는 인파가 늘게 되면서 카드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사업을 현재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관광, 문화, 예술, 오락, 동성로의 브랜드 정책성과 청년들이 돌아오는 4개 분야 총 13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킹의 성지, 동성로의 거리 조성, 도시 캠퍼스타운, 청년 아지트 만들기, 디지털 플랫폼 조성, 노천 카페, 레스토랑 거리 만들기 등등 다채로운 사업으로 동성로를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성로 한번 나오신다면 이 뜨거운 열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나오셔서 먹을 거리, 즐길 거리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도심은 동성로 시내밖에 없었는데 그쵸. 지금은 구도심 역할을 하는 도심들이 다각화되고 많이 펼쳐져 나갔다 그죠? 너무 많죠? 대구 자체가 커져버렸죠 그쵸. 옛날보다. 뭐 상인동 하면 목자골목, 네. 7호 광장 하면 그쪽으로 가실 거고, 네. 뭐 삼덕동, 교동 다 발달됐죠. 뭐 칠곡동, 삼지구 네. 동네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런 상권들이 생기다 보니 네. 옛날엔 다 동성도로 왔어야 하는데 네. 그게 좀 분산된 기분이 들긴 해요. 그게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 영화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 만경관, 네. 한일극장, 맞죠. 아카데미 극장에서 영화를 봤다면 네. 이제는 일단 누워서 볼 수 있는 리클라이너가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요. 뭐 이샤폴리스, 네. 7곡 3지구 맞습니다. 등등 이 영화관이 발달이 되면서 핵상권화가 그때부터 본격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실제로 대만이니까 제가 228공원에서 뭐 중파까지 중파에서 지금 통신골목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온도차가 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성로가 옛날만치 못하다 할 수 있는데 사실 맞아요. 옛날만치 못합니다. 그만큼 핵상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만치 못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주말에 이렇게 나와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오늘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동성로 나와보면 옛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탈바꿈된 좀 힙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데가 교동 아닌가요? 아 그렇죠. 요즘 교동 전에 가보셨어요? 살 납니다 진짜. 악플이죠. 교동이 옛날에 컴퓨터 골목 뭐 동성로 쪽에서 낙후된 쪽이었는데 네. 지금 완전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청년거리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느낌은 있는데 학사골목? 우리 또 마스터님 때에서는 잘 안 왔을 수 있지만 여기는 잘 안 왔어요. 저는 많이 왔습니다. 여기요? 네, 여기에 어. 막걸리에 그 알뜰 소세지에 또 한 오. 잔 걸치려면 여기로 많이 왔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옛날의 모습이 좀 남아있긴 한데 많이 바뀌어져서 좀 힙한 오. 술집들 많이 생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리뉴얼됐네요. 네. 중간에 느낌 너무 있다. 이 골목 자체가 굉장히 느낌 있네요. 딱 요런 느낌, 요런 아. 느낌의 가게들이 일자로 쫙 있었죠. 여기 밑에 구학사라고 적혀있죠, 구학사. 여기도 막 이런 식당도 쭉 있고 가면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옛날 뭐 실비치 뭐 요런 느낌의 아, 실비치. 가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도 많이 살아있네요. 좀 이런 힙한 가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갔던 데가 그 로데오. 그쪽도 옛날에 술 먹으러 정말 많이 갔거든. 골목 사이. 결론 나오네. 공부 안 하셨네요. 주경야독이라고 술을 경외시하고 야간에는 또 독주 마시고. 자, 대만이는 저희가 네. 228에서 시작해서 중파 지나서 통신골목 쪽으로 가볼 거예요. 기억나세요? 우리 어릴 때 핸드폰 네. 하면 여기였어요. 100%죠. 여기 통신골목이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도 있지만 통신골목이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왜냐하면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통신골목이랑 대구백화점 들어오는 정입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개발이 될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많이 활성화됐어요. 사실 입구 쪽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공실이 꽤 많았거든요. 단통법이 맞아요. 나오고 나서 통신업계가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네. 입구 쪽에 공실이 많았는데 실제로 와서 걸어보니까 1층에는 큰 통신사들 뿐만 아니라 뭐 먹을거리, 찻집, 그리고 뭔가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눈에 보이네요. 맞아요. 통신 가게가 아직 좀 남아있는데 아주 조화롭게 상권이 형성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기 와서 핸드폰 바꾸신 분들 많다 하더라고요. 네. 마스터님도 옛날에 매물이 확 나올 때도 뭐 네. 중개하신다고 엄청 바빴을 것 같아요. 바빴어요. 여기에 주인분들이랑 그리고 네. 이제 운영하셨던 점장님들 전화 많이 오셨거든요. 상가에 또 워낙 특화되고 특출나 했기 때문에 많이 다녔죠. 연락 많이 주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동네 네. 시리즈별로 이제 상권 분석하면서 상권에 대한 이해도와 그런 이해도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동성로에 현재 나와 있는데 1층 근린 생활시설, 우리는 상가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상가들이 많이 찼어요. 네, 사실 여기가 월세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다 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입자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고객들한테 전달해 드려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동성로였죠. 크게 설명드릴 부분 없어요. 동성로의 인구 그리고 동성로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만 잘 설명해줘도 네. 여기서는 브리핑이 끝나는 곳이었거든요. 동성로라는 상징성은 안 없어질 거예요. 상권이라는 정의 자체가 상가의 권리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 명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아니라 전국이에요. 전 세계적이에요. 네. 명동은. 이 대구 동성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산, 서울,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와요. 그럼 이 동성로의 상권은 대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이라는 거죠. 네. 전국에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그 숙제는 이제 좀 높으신 분들 시장님과 네. 이제 중구청의 중구청장님 그리고 상가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분들이 네.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를 더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계속해서 들고 있네요. 마스터님, 동성로의 스케이뷰도 그렇고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했잖아요. 태평로 쪽도 그렇고. 그렇죠. 태평로 라인이 신축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쪽에도 다 도보로 시내 이용하기가 너무 편하니까 지금도 보면 가족 단위 아들이 같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졌어요. 이렇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10대, 20대 분들이 손잡고 동성로에서 네. 밥 먹고 영화를 보고 했다면 이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네. 연령층이 조금은 높아졌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복장이 멀리서 차 타고 오신 복장이 아니고 정말 집 앞에 나오신 편안하게 온 듯한. 슬세권 복장. 오늘 봤죠? 많이 보이는 약간 거. 운동화 신고 네. 깔맞춤 해줘야 되거든요. 닌 운동화 신고 나는 부도 신고 바로 죽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의 중심 동성로를 마스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옛 명성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젊음의 광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인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 거리에 임대 연수막이 붙어져 있어 개선이 돼야 할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재 동성로 대구시와 중구청 그리고 상가 번영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함께 노력하고 풀어 나가야 될 과제인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곳 탐방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